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수백만 미국인의 신앙과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그들의 신앙을 강화했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은 직계 가족과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8%는 팬데믹 동안 자신의 신앙이 강해졌다고 답했으며 41%는 직계 가족과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앙이 약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4%에 불과해 팬데믹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크리스찬 헤드라인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로라이프 규정을 뒤집어 외국 그룹 등이 미국 기금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시티의 프로라이프 정책을 폐지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국제기구가 낙태를 장려하는 데 미국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84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후 모든 공화당 행정부가 지원한 멕시코시티 프로라이프 정책은 미국 자금이 낙태를 장려하거나 자문하는 외국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또 다른 국가의 낙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로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이 정책을 갱신했습니다. 바퀴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인구가 2030년까지 3억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픈도어 전략연구소 책임자인 보이드 맥밀 박사는 최근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030년까지 3억 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유는 교회가 더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분야 행정명령 서명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이민 정책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어 불법 이민을 줄이고 국경 절차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과 이산 가족이 된 난민 가족의 재통합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중단과 서류 미비자에 대해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를 취했으나 텍사스 주정부는 추방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미 전역에 14일간 추방유예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무료 증권앱 러빈후드가 게임스탑과 같이 개인 투자자의 일부 종목의 신규 매수를 차단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빈후드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일부 종목에 한해 투자자들은 매도만 가능하고 새로 매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료 증권 앱들이 차단한 종목은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도하며 주가가 며칠 사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시 전역에서 여러 차례 카제킹 도난 사건과 관련해 14살 청소년 2명을 기소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14살 소년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경 체포됐고 총기 차량 납치 5건, 총기 무장 강도 2건, 불법 무기 사용 1건, 차량 도난 1건, 중범죄 1건과 가중폭행 1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14살 소년은 차량 납치 1건과 절도 1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데스플레인스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엄마와 딸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재는 옥턴 스트리트의 700블록에 위치한 2층 집에서 났으며 4명의 자매와 어머니는 건물 2층에서 발견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망한 아이들은 1살, 3살, 5살, 6살 여자아이들로 아버지는 일을 나간 사이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화재 원인을 난방기 문제로 보고 발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백신 접종 계획 원비 단계에 들어선 이후 3일 동안 5만 6천 개의 백신이 투여돼 1일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178만 9,175개 백신 중 82만 9,500회 접종을 마쳤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6,728개 백신이 투여됐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재 320만 명 이상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할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기까지 몇 주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인내심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정부가 백신 배포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4,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4,191명의 신규 확진자와 103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11만 6,372명, 주 누적 사망자는 2만 1,0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전체 7일 평균 양성률은 4.3%로 10월 1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노인이 화장되기 직전 딸의 생존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아르헨티나는 시신에도 마스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관 속에 있는 시신의 마스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즉시 화장 절차를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차코주 레시스텐시아의 한 사립병원에 89세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의사는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은 오진한 병원 의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중순 인구 650만 명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사디르 자파로프가 현지 시간 28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자파로프는 이날 수도 비슈케크 시내 국립필하모니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대통령증을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 보이겠고 늦은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5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오후 3시부터 윈터스톰 워치가 발령돼 5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주일에도 1에서 3인치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5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